예, 안녕하십니까. 세진성형외과 김세진 원장입니다. 그 지방이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. 또 걱정하시는 게 그 지방이식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데, 그래서 줄기세포 지방이식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. 부작용이 좀 적게 생기고 오래 간다고들 하더라. 라는 이제 말씀을 들으셔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또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지방이식과 줄기세포 지방이식 차이와 뭐가 다른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차이점은 단 하나예요. 그냥 지방이식하는 과정은 거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. 일반 지방이식을 하는 그 지방에다가 우리 몸에서 줄기세포를 채취를 해서 그 지방과 같이 이식을 하는 겁니다. 그러면 뭐가 장점이 있냐? 생착이 좀 더 잘 된다는 거예요. 일반 지방 이식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100% 생착이 되지 않고요. 그렇다고 줄기세포 지방이식이 생착률이 100%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. 역시 마찬가지로 좀 더 생착률이 높을 뿐이지 원하는 볼륨을 넣으려면 좀 더 많은 지방이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이제 지방이식 양 자체가 조금 줄어들겠죠. 그러니까 부작용이 조금 덜 생길 가능성이 조금 더 있긴 해요. 왜냐하면 지방이식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일도 많이 생기고 지방 괴사된 조직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겠죠. 근데 줄기세포 지방이식은 그럴 가능성이 좀 더 적을 수는 있습니다. 근데 그렇다고 지방이식 부작용이 아예 안 생기는 게 아니고 생착률이 100% 되는 건 아닙니다. 말씀드렸듯이 줄기세포 지방이식과 지방이식의 차이점은 그냥 생착률이 좀 더 높아진다는 차이예요. 그래서 보통은 줄기세포 지방이식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뭐냐면은 지방량이 적으신 분들이 적은 지방량을 갖고 볼륨을 충분히 채우고 싶으니까 줄기세포 지방이식을 하면 생착이 많이 될 테니까 그럼 나는 볼륨이 더 많이 채워질 것 같아.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줄기세포 지방이식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 채취가 굉장히 많이 돼야 돼요. 그 줄기세포 지방이식을 하는 그 줄기세포는 어디서 얻어지냐 하면은 채취한 그 지방에서 얻어져요. 그러니까 일반 지방 흡입보다 줄기세포 지방이식을 하려면 그 줄기세포를 얻기 위해서 지방 채취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돼요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얼굴에 볼륨이 없거나 몸에 볼륨이 없으신 분들은 몸에서 지방 채취를 할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근데 거기서 만약에 생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을 더 채취를 해야 된다?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. 이 시술 자체가 환자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기 힘든 경우들이 많아요. 물론 지방량이 충분한데 가슴하고 힙에 지방 이식을 할 때 생착률을 높이고 싶어 라고 하는 경우에서 좀 이득을 보는 경우는 꽤 있을 수 있어요. 예, 치료도 똑같아요. 대신 줄기세포 지방이식이 조금 더 볼륨을 줄이거나 치료하기 힘든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. 왜냐하면 줄기세포 지방이식을 하게 되면 지방도 많이 생기지만 섬유 조직도 많이 생기는 경우, 소위 말하는 뭐 흉터 조직이라고 얘기들 하시던데 그런 경우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히려 줄기세포 지방이식을 받으신 분들 볼륨 줄이고 그런 모양을 조절하기가 힘든 경우들을 조금 더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꼭 그런 건 아니고 역시 이 방법도 그냥 흡입하는 것들로는 섬유질도 더 많기 때문에 제거하기가 더 쉽지 않아서 이런 경우들도 레이저로 아키스컬프 같은 것들을 레이저로 녹여서 제거하는 게 좀 훨씬 더 치료가 쉽습니다. 예, 지금까지 줄기세포 지방 이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. 물론 이점이 있는 경우들이 있지만 이거가 만능은 아니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, 그리고 이 시술이 본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술인지 과연 그것도 꼭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지금까지 세진성형외과 김세진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